자,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국제 정세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인 가격의 하락 그리고 주식 가격의 하락이 왜 그런지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패밀리 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WWE가 아닌 WW3는 필연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실행이 되어야 될 시나리오였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됐을 때는 동북아시아로 전선이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이 될 건데, 최근에 분쟁처럼 이렇게 발생을 했던 게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여행 오지 말라고 하고, 수출 같은 거 제한하고, 뭐 관세 같은 것들을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하필 이 중간에 껴있는 게 지금 여기거든요, 이제 한국. 과거의 청일 전쟁을 보는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지금 이제 중간에서 껴있어요.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사실 친중이냐 친일이냐로 나눠져 가지고 좀 싸우는 파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화합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중국이랑 그러면 대만 이 구조가 될 것이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랑 한국의 구조가 될 건데요. 이 구조. 동북아시아 전선은 사실상 요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의 태평양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먼저 발생을 하냐? 여기가 첫 번째냐? 여기가 두 번째냐? 아니면은 여기가 첫 번째냐? 여기가 두 번째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어. 이렇게냐? 이렇게냐? 그래서 어디가 먼저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자산 시장의 가격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동북아시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2차 한반도냐 아니면은 양안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2차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SK가 되겠죠. 최근에 디램 가격 상승이 그런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양안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TSMC가 되겠죠. TSMC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먼저 발생하냐에 따라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포지션에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도 안전자산이 당연히 이제 골드는 통용이고 골드, 실버는 통용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 강세가 되는 경우는 그 양안 전쟁이 먼저 발생했을 때입니다. 2차 한반도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일본도 이제 겨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가 당장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는 힘들 거고요. 오히려 미국의 달러나 미국채나 아니면 프랑스, 영국의 이제 파운드 같은 프랑이랑 파운드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차 한반도가 먼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양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오히려 안전자산에 먼저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여기는 가깝죠 일본이랑.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적인 당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엔화의 그 안전자산은 조금은 당장 멀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발생을 했을 때 비교적 멉니다. 거리로만 따져도. 그래서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엔화뿐만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양안이 먼저 발생했을 때 엔화가 안전자산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한반도가 양안이 발생했을 때, 2차 한반도가 발생하면 엔화가 사실 좀 배제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음.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최근에 마이클 버리 이제 빅쇼트 아이콘이죠. 빅쇼트 아이콘이 이제 두 가지를 공매도로 들어갔습니다. 팔란티어랑 방산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 어, 이게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나뉜다고 했죠. 양안 전쟁이 먼저 발생하면 엔비디아도 타격을 받습니다. TSMC랑 폭락. 근데 2차 한반도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TSMC랑 어디가 먼저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발생을 하더라도 팔란티어는 수혜를 보겠죠. 팔란티어는 수혜를 봅니다. 팔란티어는 둘 다 수혜를. 정말 잘하면은 마이클 버리 빅쇼트 아이콘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로 들어간 팔란티어와 엔비디아가 쇼 스퀴징이 골드와 같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먼저 터지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둘 다 터지려면 2차 한반도가 먼저 실행이 되면은 이게 두 개가 공매도가 터집니다.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쇼 스퀴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양안에서 먼저 발생하면 팔란티어는 상승할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는 하락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TSMC랑 엔비디아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잖아요. 엔비디아에서 필요한 뭐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TSMC에서 거의 그냥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자생하면서 자생보다는 이제 협업하면서 성장한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곳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고 TSMC가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2차 한반도가 먼저 발생을 하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엔비디아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반사 이익. 그리고 이제 SK나 삼전이나 코스피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어디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엔화의 안전자산 위치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일본의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도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팔란티어랑도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팔란티어처럼 이제 양안이 먼저 발생하냐, 동북아시아가 발생하냐, 팔란티어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냥 IT 관련주 하락하는 거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딱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가격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셧다운이 끝났는데 왜 가격을 하락하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전에 제가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드렸죠. 그 10월 달 이제 초반이었을까요? 초반에 저희 채널에서는 당장 다가오는 것들을 읽어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미리 읽어내는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10월 5일이죠. 10월 5일. 그 이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즌은 이미 종료가 됐다. 10월 5일. 그래서 BTC 가격, 이더리움 가격이죠. 이더리움 가격이 이때였죠. 이때. 이거 보시면, 차트 보시면, 그쵸? 지금 그래서 예상 차트까지 정확하게 그려드렸습니다. 이거 파란 색깔 보이시죠? 파란 색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네요. 예상 차트대로 가면 여기까지 붕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제가 그때 당시 그렸던. 근데 반등이 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반등이 뭐 큰 폭락이 와서 ETF 유입이나 이런 회복세로 이렇게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리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어떤 게 터질지가 지금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30%죠. 자, 그럼 BTC 가격은 한 7만 달러 초중반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7만 한 5천 달러, 7만 8천 달러. 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겠죠. 요놈들이 이렇게 밀리게 됐을 때 재료가 과연 뭐가 될까? 재료가 뭘까? 자, 일단 재료가 뭐가 될지 이번 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무슨 재료가 될까? 뭐 예를 들어 앱스틴 거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초기에 비트코인은 뭐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갑자기 좀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히긴 합니다. 애매한 포지션일 때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숨겨진 비트코인 지갑들이 갑자기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재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재료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채널에서 뭐 다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한 달 전에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10월 5일에
미리 그려드렸던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는 거. 이거 대로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어, 근데 이제 그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신화, 제가 생각하는 재료로 다가오면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미리들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같은 것도 원화 말고 그냥 달러 자산이면서 달러도 이제 스테이블 달러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간편하고. 그 현물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스테이블 달러가 조금 더 유연할 수도 있다. 스테이블 달러. 자, 그러면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죠?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재료가 다가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